이렇게는 실제로 영상을 조금 제작하고 편집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영상을 처음에 촬영하기 전에 어떤 사이즈로 올릴 건가를 먼저 정하고 촬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또 이 채널들마다 다 그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서 최근에는 조금 많이 늘어나거나 이제 변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이제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드에는 뭐 가로로 긴 거, 세로로 조금 긴 거, 뭐 정방향 다 올라가지만 이제 그 릴스나 이런 쇼폼들은 대부분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세로 비율로 만들어야 화면이 꽉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세로가 제일 긴 비율로 제작을 한 건데, 이게 사실 잘못된 예시로 가져오고 싶었던 게, 이거는 이제 유튜브용으로 제작한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사실 이런 아이콘들 없이 조금 깔끔하게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제가 이거 없애려고 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릴 채널에 이제 있는 것들을 미리 보고 이 영상을 편집을 했다면 아마 조금 더 자막이 잘 보이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여자분이 있는 거는 저희 이제 회원 인터뷰 시리즈를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영상은 가로로 찍었지만, 가로나 정방향으로 찍었지만,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막을 하단에 넣어서 이제 세로로 길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제 영상이 정사각이나 아니면 가로로 긴 것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두 개처럼 위아래로 까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어떤 크기로 찍을지 정했다면, 저는 이제 요새는 굳이 카메라를 새로 사지 않아도 핸드폰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뭔가를 구입하셔야 된다면 삼각대나 그 짐벌처럼 이 영상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생각보다 영상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가 이제 퀄리티에 많은 영향을 주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찍으면서도 만약에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된다면 녹음기나 이제 다른 핸드폰 음성 녹음으로 녹음을 추가로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싱크를 맞춰서 편집을 하는데, 이 경우가 이제 그 다른 주변 환경의 소리도 안 들리고 목소리에도 훨씬 집중할 수 있어서 이제 음향적으로도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데, 영상 찍기 전에, 사진 찍기 전에 렌즈를 꼭 잘 닦아주세요. 네. 아니면은 이제 영상을 추가로 찍지 않아도 이제 영상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자료 화면 같은 걸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들의 영상들을 구성을 하고, 그 뒤에 핸드폰이나 녹음기로 이제 녹음을 해서 나레이션을 하는 방식으로도 영상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기본적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앱에서도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에서 영상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텍스트를 추가해서 자막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녹색 화면이라고 하는데 배경을 합성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영상과 내 영상을 같이 붙이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틱톡도 아까 유튜브처럼 합성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이제 틱톡의 경우에는 사진으로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앱을 다운받아서 직접 해보시면서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잘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앱에서 배경음악을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춤추는 영상 올리는 거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각각 제공하는 음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내가 영상을 하나를 만들어서 이 세 채널에 다 올리려고 하면은 기존에 이런 내가 사용하는 배경음악의 저작권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채널마다 배경음악을 다르게 올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도 그 레시피 영상을 올릴 때 그냥 영상만 만들어 놓고 틱톡에서는 그냥 틱톡이 제공하는 음악으로, 인스타그램에서는 인스타그램이 제공하는 음악으로 이렇게 배경음악을 바꿔서 올렸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고 나면은 이제 오디오 보관함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배경음악이나 효과가 있고 뭐 이제 추가로 뭐 저작자를 쓰고 뭐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무 표시 없이 사용을 해도 되는 음원인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도 보통 그 영상에 들어가는 배경음악은 이 오디오 보관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미리 들어보고 다운 받으실 수 있고 뭐 장르나 이 음악의 분위기 같은 것도 걸러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 영상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쓰레기 대학 같은 영상은 그 자막을 다 일일이 붙이기 전에 이런 녹취를 푸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아까 이제 음향을 녹음을 따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클로버 노트로 풀 수 있고 이제 오타나 잘못된 용어 같은 것만 고치면 이거를 또 자막으로 넣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쓰레기 대학 이제 인터넷 강의 형식의 영상을 편집할 때는 이 브루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영상을 넣으면 자막과 영상이랑 음악이 세 개가 같이 편집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 우주라는 단어를 빼게 되면 우주를 말하고 있는 장면과 이제 음향도 같이 편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드시거나 뭐 강의 영상을 만드실 때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또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프리미어 프로는 이제 영상을 편집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애프터 이펙트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애니메이션이나 움직임을 넣기에 좀 용이한 프로그램이고요. 파이널 컷은 이제 애플에서 만들어서 그 애플의 기기에서 조금 더 사용하기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요새는 또 블록 어플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플로도 간단히 영상을 이제 편집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저희처럼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하실 때는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강의가 엄청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이제 템플릿이나 프리셋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운받은 것을 그대로 이 프리미어 프로에 적용하기만 하면 뭐 자막이라든지 영상이 넘어가는 효과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 영상의 색 보정할 수 있는 프리셋까지도 다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서 이런 분들을 구독해 놓으셨다가 이제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프리미어 프로 안에 있는 울트라키라는 효과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녹색 화면을 다운받아서 이제 녹색을 제거하면은 제 영상에 이제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되게 간단한데 한번 배워놓으면 되게 간단한데 또 영상이 조금 더 고급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상을 다 만들었을 때는 꼭 이제 제 눈에 꼭 오타는 안 보여요. 제가 만들면 제 오타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만들면 그건 또 잘 보이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는 이제 뭐 소리가 크진 않는지 뭔가 심심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피드백하면서 체크를 서로 하는 것이 좋고요. 유튜브 쇼츠를 업로드할 때는 쇼츠 태그를 활용하면 좀 더 노출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제목이 조금 더 길어지고 조금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키워드를 모두 넣었을 때 조금 더 검색에 용이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알고리즘에 타기 위한 하나의 팁인데 비슷한 주제나 성격의 영상이 올라오는 시간을 보셨다가 그 같은 시간에 올리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인테리어 관련된 채널을 오늘의 집과 집꾸미기라는 그 앱에서 운영하는 이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는데 두 영상이 항상 같은 시간대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제가 인테리어면 나도 이들하고 같은 시간에 영상을 올리면 좀 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만든 뒤에 저희도 이제 블로그에 올리고 또 온라인 모금함에 영상을 연결시켜 놓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홈페이지에도 영상을 올릴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 영상을 또 블로그에 맞게 새로 업로드하지 말고 이제 유튜브 링크나 틱톡 링크로 임베드를 해서 블로그에서 영상을 봐도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도록 하는 방식도 네, 이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채널에는 어떤 주제의 영상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무슨 요일에 몇 시에 올라온다라는 거를 공개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독자들의 신뢰를 얻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나 틱톡에서 새로운 기능을 출시를 했을 때 이 기능들을 적극 활용하면은 또 좀 더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또 채널의 그 신뢰도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물론 앞에 한두 개는 반응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기획하고 목표했던 회차는 다 올리고 평가를 해보자. 그래도 한번 꾸준히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쓰레기 박사 영상이 한 30개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는 막 이제 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영상이 캡처되고 해서 올라가고 뭐 트위터에서 우리 영상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반응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온라인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정들이고 공들여서 만든 거는 반응이 없고 되게 그냥 대충 한 거는 또 많이 퍼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반응이 없어서 지치더라도 목표한 회차는 한번 다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영상을 만들고 나서 올리고 광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나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하루 예산을 책정해 놓을 수 있고 되게 소액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통은 하루에 2만 원 정도로 유튜브 광고를 돌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특히 쇼츠가 아닌 유튜브 영상은 내가 제목이나 썸네일을 보고 클릭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피드에서 조금 조회수를 얻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서 내가 관심이 있으면 좀 더 읽고 좋아요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유튜브는 안에 들어가서 보기 전까지는 사실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게 필요하고 적더라도 예산을 설정해서 광고를 집행하고 우리 채널 자체를 홍보하는데 비용을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요새 뭐 이제 해피빈이나 가치가치 같은 온라인 모금함을 많이 활용하신다면은 거기에도 광고비 예산을 책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하는 시간인데요. 내가 직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않아도 뭐 틱톡 채널을 운영하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분들과 협업하는 것도 또 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영상은 저희가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만든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다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가 지구의 날 영상을 만들 건데 당신이 이런 내용으로 이런 규격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 50분 정도에게 메일을 보냈고 그 중에 이제 5명한테 영상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취합해서 편집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알게 된 거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구독자가 한 40만 명 정도 되는 유튜버신데 그러니까 이분의 채널에서 우리를 말하게 하는 게 훨씬 좋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영상이 우리 채널에 올라온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독자가 우리 채널에 와서 영상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이랑 협업하면서 그런 영상들을 우리 채널에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우리의 캠페인이나 우리의 활동 내용이나 이런 거를 말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래는 이분이 뷰티 유튜버였는데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캡처를 해가지고 조회수가 되게 작은데 이분도 구독자가 몇십만 단위가 되는 분인데 이제 화장품 뷰티 유튜버니까 화장품 버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 쓰레기 박사님을 모셔서 영상을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이 유튜버 분이 이 쓰레기 박사님을 소개해 주시고 하니까 이 구독자분들이 이제 이분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저희 채널에 또 댓글을 남겨주고 하신 경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채널에서 우리 얘기를 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자 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개는 아마 이건 콜라보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채널을 보다가 어떤 이제
폭력 피해 사례를 말하고 그 뒤에 그 피해를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고 후원을 요청하는 영상이 이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제 아래는 그린피스가 제가 알기로 시리얼이랑 협업해서 만든 영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딱 일회성으로 영상을 뭐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 똑같이 1,000만 원의 영상 제작비를 들여서 우리 채널에 올리는 것보다는 1,000만 원의 영상 제작비를 들여서 이미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 영상을 올리는 방법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만약에 영상이나 뭐 이런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제 온라인 캠페인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것들인데요. 제일 먼저 틱톡 트렌드 레터는 이제 틱톡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음악이 제일 유행하고 있고 어떤 영상이 반응이 많고 어떤 틱토커가 인기가 많은지를 정리를 해서 알려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 그런 예고도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떤 해시태그를 띄울 거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틱톡 팔로워가 6,000명인데 그 중에 조회수가 막 몇십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 틱톡이 만약에 썸머푸드라는 해시태그를 띄울 거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그 주제에 맞춰서 미리 요리를 준비해서 영상을 올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조금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 아래 비영리 단체를 위한 틱톡 안내서는 작년에 NPO 지원센터에서 운영한 그 NPO 파트너 페어에서 공개가 됐던 건데 지금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틱톡한테 메일 보내서 배포해도 되는지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 이 안에 보면은 만약에 틱톡 계정을 만들고 그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그 공식 계정 옆에 붙는 파란 딱지를 붙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비영리 단체한테 컨설팅을 해주겠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틱톡이 우리 단체가 계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추후에 뭐 저희도 이번 달에 지구의 날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계정을 만드시면 이 안에 있는 메일로 한번 메일을 보내보시길 바라고요. 아래는 이제 비영리 단체들과 기관이 틱톡이 같이 광고를 한 사례인데 아마 이거는 틱톡하고 유료로 광고를 한 사례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떻게 틱톡을 활용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캐리 트렌드 레터는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었던 이제 뉴스레터인데요. 원래 이제 캐릿의 그 이제 에디터들이 MZ세대에서 제일 유행하는 거, 뭐 MZ세대의 용어들, 아니면 MZ세대한테 핫한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글을 올리는데 홈페이지에 근데 뉴스레터를 구독하면은 이제 유료 결제를 하지 않아도 뉴스레터를 받은 날은 그 소개된 글을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좀 뭐 10,000원 이하의 금액이지만 결제를 하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뉴스레터를 구독해 두시면 그런 정보들을 그날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오픈 서베이 트렌드 리포트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제 플랫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그 결과를 제가 받은 데인데요. 여기도 뉴스레터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해 주는데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뷰티 트렌드, 배달 트렌드, 뭐 건강 트렌드 이런 식으로 매달 오는 그 설문조사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많고요. 이제 아래는 그 모티비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그 네이버 출신의 디자이너가 자기의 패션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다 이제 하나하나씩 기록을 해놨어요. 이제 모베럭스라는 브랜드인데 이 어떤 게 좋냐면 사실 이제 단체에서는 브랜딩이나 마케팅 같은 거에 사수가 없는 경우도 많고 조금 전문성을 얻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실제 그들이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만들고 그거를 어떻게 브랜드에 녹이고 하는지를 조금 가깝게 볼 수 있어서 그냥 심심하실 때 쭉 정주행을 해보시면은 아 브랜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메시지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나 하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모베러웍스 그 영상에서 제일 제가 공감이 갔던
인터뷰 영상을 조금 가져왔는데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엄청 유행하는 것들이 빨리빨리 변하고 세상이 되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전제에서는 저는 빨리 시도해보고 빨리 망하는 게 좋다. 빨리 시도해보고 빨리 실패하면은 거기서 내가 배우고 그걸 보완해서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업무 하시는데 특히 미디어나 홍보 쪽에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이제 저희 단체가 조금 그래도 뭔가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자유로운 편이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지금 서울환경연합을 검색했을 때 남아있는 것들은 빨리 시도해서 반응을 조금 얻고 잘 된 것들이 남아있는 건데 저희도 망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오래 하는 것보단 일단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